한 30년 전에 탑건 1차가 나왔을 때, 그때도 근데 매버릭, 아이스베인 나왔었는데, 그 20대 초반이었겠죠, 둘 다. 탑건 시절 동기이자 굉장히 선의의 경쟁자. 근데 지금 탑건 매버릭에서는 30년 후의 모습이 나왔는데, 매버릭은 굉장히 그 30년 동안 파일럿으로서 정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 어마무지한 역량을 쌓았고요. 아이스맨은 30년 동안 다른 길을 걸어서 최고 사령관이 되었어요. 비즈니스 펄슨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길을 걸었다가 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한 사람은 본인의 스페셜리스트로서 그걸 갈고 닦았고 한 명은 동일한 시작점이었지만 제너럴리스트로서 최고의 비즈니스 퍼슨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들이 디자이너였다면 어떤 성장으로 이게 나눠질까라는 거 봤을 때 분명 시작점은 모두 주니어 디자이너였겠지만 각자가 키워온 역량이 굉장히 다를 거고 또 그때 필요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성장 방향에 따라서 본인이 겪어 나가야 했던 어떤 환경이 되게 다를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스페셜리스트로서 정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디자인 스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다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런 제너럴리스트로서 탑 경영진이 되는 방향을 조금 바라고 있어요. 저도 그 방향으로 가기에 고군부터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기업에 있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주변 분들을 돕거나 제 스스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속성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비즈니스 상에 왔을 때 굉장히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디자인이 아닌 그냥 경영 공부하신 분들이 경영자가 되는 것보다 디자이너 분들이 경영 사이드로 가서 리더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큰 임팩트, 사회적으로 주는 가치 이런 걸 더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된 데는 위상 변화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영문 표기를 했을 때는 빅 대문자 써서 디자인, 소문자 D 써서 디자인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영미권에서는 이걸 굉장히 구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자이너들한테 당신들은 빅 디자인을 해야지 스몰 디자인을 하지 말아라. 빅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각성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이 디자인 레더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데니시에서 개념을 발표한 디자인 사다리인데 1단계부터 지금 6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레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단계, 6단계는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생긴 어떤 디자인의 개념인데, 그 단계인데요. 이게 나 자신이 디자이너일 때, 혹은 내 동료들, 혹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디자인을 어느 단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디자이너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단계는 디자인 자체를 하지 않는 단계, 디자인의 개념도 모르고 디자인 자체가 활용되지 않는 단계. 이게 사실 나는 디자이너인데 내 동료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혀 없다. 또 협업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디자인 자체가 모르는 단계. 2단계는 디자인 자체를 어떤 스타일라이징이나 비주얼적으로 표면적인 것만 다루는 단계, 보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드디어 디자인을 프로세스로 보는 단계. 이때부터 유저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는 유저의 문제점. 그 문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 상에서 유저를 중심에 두고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모든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간다에 대한 어떤 개념까지 나온 게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단계로 갔을 땐 디자인 자체를 전략으로 보는 단계에서 코퍼레이트 전략과 디자인 전략을 완전히 얼라인시켜서 디자인의 힘이 기업의 사업 성과까지 프로핏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는 단계가 4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디자인 경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의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단계, 6단계는 그 이상의 단계인데 아마 유럽에서 이 단계를 만들었고 현재는 유럽에서는 이 단계까지 간 국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단계는 디자인이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 과거에
어떻게 꽉 막혀 있었던 어떤 인프라라든가 어떤 조직 체계라든가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단계까지 간 게 5단계고요. 6단계는 그걸 넘어서 디자인은 컬처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에 숨쉬는 그 공간 하나에 모든 디자인이 다 적용돼 있고 디자인이 문화, 디자인 적용 안 된 게 없고 디자인 사고가 안 들어간 게 없는 정도의 수준이 6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비주얼 스타일라이징이라고 보는 단계이고 디자인은 스트래티지라고 보는 단계에서는 이런 프로핏을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전략을 담당한다거나 고객의 니즈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그런 것이 모두 다 복합된 디자인 경영 단계가 한 4단계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스트럭처까지 변형시킬 수 트랜스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거의 6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지금 디자이너로서 내가 어느 단계에서 디자인을 보느냐 그리고 나랑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어느 단계로 보고 있고 나랑 그 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는 어느 단계인지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인지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나는 지금 내가 4단계인데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2단계면 저는 굉장히 디자인의 그 힘을 밀어붙였거든요. 왜냐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디자인의 밸류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굉장히 개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디자인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스이길 바랐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제가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같은 이제 폭발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진 시대가 왔다 보니 이 이상의 어떤 단계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lubs and coffee cups are all we'll ever know. But anywhere with you.